안녕하세요. 사주갤러리 현희입니다. 오늘은 십성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정제와 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제와 편제를 합쳐서 재성이라고 하고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을 말해요. 내가 목일간이라면 목극토하니까 토기운이 재성에 해당하고요. 화일간이라면 화극금, 금기운이 재성에 해당해요. 이렇게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 음양까지 같으면 편제,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됩니다. 간목일간한테 재성은 토기운이 되고 음양까지 같은 무토가 편제, 기토는 정제가 되는 것이죠. 육친적으로 해석하면 재성은 남성에게는 여자를 뜻하고요. 여성에게는 시어머니, 또 남녀 모두에게는 아버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주의 재성은 흔히 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나의 재물도 되고 결과물이나 경제성 논리, 활동 영역, 욕망,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식상이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해서 얻는 결과가 바로 이 재성이에요. 예를 들면 내 전문성을 발휘해서 재물을 취하는 능력, 또 식상이 표현력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작품을 완성해내는 능력,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대쉬를 하고 내 여자로 만드는 능력, 다양한 표현력으로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식상생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별 가진 실력이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시작으로 해서 소유하기까지가 식상생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제와 편제 중에 먼저 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제는 재물로 비유를 하자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차곡차곡 쌓이는 재물을 뜻해요. 마치 회사원이 받는 고정급여와도 같은데요. 내 사주에 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계산적이면서도 금전에 관해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티끌모아 태산격에 가깝고요. 경제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할 정도의 큰 재물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의식주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정도나 노후를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만한 정도의 그런 안전자산권 확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가지신 분들은 계획도 체계적으로 잘 세우시고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하고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장 생활도 안정적으로 잘 하시고요. 공무원에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전거래도 철저하시고 신용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정인격의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하는 탐제 괴인일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정제에 대한 순수한 성향만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주에 정제가 있는데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재생관이라고 해서 내가 여태껏 쌓아온 것이나 내 소유의 것들을 잘 지키기까지 하는 거니까 아주 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제는 정제와는 조금 달라요. 정제처럼 정기적인 재물을 뜻하기보다는 비정기적인 재물을 뜻하면서도 이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으기보다는 융통하고 활용하는 데 능력이 있고요. 또 투기성 심리가 강해서 규모가 큰 사업가 유형의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편제입니다. 대부분 사주에 편제 갖고 계시고 일시에 관성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편재는 공간 활용 능력이 아주 좋아서 내 영역을 확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편재를 갖고 있다면 점포를 1개 이상,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잘 하시고요. 개척적인 성향을 띱니다. 정제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 것으로 소유를 나타낸다면 편재는 재화를 굴리고 다루고 융통해서 시장의 원리를 알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내 여자가 있는 것이고 편재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쥐락펴락하지만 내 여자는 없더라 하는 여성의 비유를 들어서 한 말인데 돈으로 비유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편재는 사업성, 또 공간을 계속 확장하고 영역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역마성, 또 안전성보다는 흥미 위주의 재미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편재 가지신 분들은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하기도 좋아해요. 유머 감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당연히 음주 가무에도 능하겠죠. 월지 편재격이면 은근히 고집도 있으시고요. 자기가 지배하고 다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편재 있으신 분들은 여성도 아껴준다기보다는 다루고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관 플러스 편재 이렇게 있다면 더더욱 누가 지시하는 거 안 좋아하고요. 사소한 거에도 내 판단대로 행하는 걸 좋아하죠. 또 정제격이 소유나 신분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 힘쓴다면 편재격은 소유나 신분의 상승을 꾀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계나 무역, 경영, 에이전시 등 다양한 곳에서 능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내 사주에 정제도 없고 편재도 없다면 이것은 재성이 없다는 뜻의 무재성 사주라고 하는데요. 무재성의 특징은 현실성이 약간 떨어져요. 경제관념도 약간 떨어지고요.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뒷마무리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심하면 선택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결실을 얻으려면 결혼까지 가야 자식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무재성이면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남녀공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재성이 강하다면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만을 보고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덕이 약할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인데 재성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 사람 참 좋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듣는 경우가 많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어나가는 인간형이 많겠습니다. 재성의 기운이 약하면 그 반대인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혹시 재성이 없으면 나는 돈복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주에서 돈복은 꼭 재성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문성이 되는 식상도 돈이고요. 내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되는 관성도 돈이에요. 인성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돈이고요. 나의 세력, 무리가 되어주는 비겁도 돈이 됩니다. 재물을 취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꼭 재성이 없다고 돈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만 재성이 없다면 재물을 갖고 있어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도 현대사회에서는 보완이 되죠. 자산관리사가 있잖아요. 집안 식구나 배우자한테 돈 관리를 맡길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묶어두거나 문서로 문서화해서 재물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성이 많다는 뜻의 제다 신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신약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오행이 너무 많으면 내 힘이 다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일간이 약해진다 해서 제다신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유독 재성에만 이런 신약이라는 용어를 붙일까요? 관성도 일간을 극하고 식상도 내가 생해야 돼서 힘 빠지기는 마찬가지인데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쵸? 그건 아마 재성이 나를 생존해주는 인성을 극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내가 수일간이라면 내가 극을 받는 것보다 나를 생존해주는 금기운을 재성인 화기운이 화극금해서 금생수의 수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예 없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더 큰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요. 눈에 보이는 재물은 많지만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정작 내 돈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을 보는 것과 버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점점 강해진다거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인간미는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고집적이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고요. 재성이 많아도 일간이 근왕해서, 즉 근왕 제왕하게 되면 나도 강하고 재물도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만 왕하게 되면 남성분의 사주에서 재성은 배우자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와이프 힘이 왕하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일구어 놓을 힘도 영역도 없으니 남이 이루어 놓은 영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다라고 해서 사업하면 절대 안 되는 유형에 들어가게 돼요. 특히 정인격의 재성이 많으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 할 선비가 시장바닥에 나갔다고 해서 한참 공부할 나이에 이렇게 운까지 재성운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공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과는 인연이 멀어지게 되죠. 또 여성에게는 재성이 시어머니도 되잖아요. 나의 배우자 자리를 뜻하는 일지를 포함해서 주변에 다 재성으로 이렇게 가득하다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의 권리나 영향보다 시어머니의 권리가 더 막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다신약인 분들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족한테는 더욱더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재물만 쫓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돈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도 잘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근이 없어도 10년 대운이나 한 해 한 해 오는 1년 세운에서 근이 되어주고 나를 생존해주는 인비가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분명 성과를 나타내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니까요. 현실적인 것,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생각해보는 여유, 그리고 포용력을 겸비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